저는 올해 69입니다. 40년 가까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군요. 지난해 겨울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의사는 최소 석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죠.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38인 민수는 회사원이고 아내 수진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나름 챙겨주려 노력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니까 아이가 자기 방도 못 쓰고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 수진이가 민수에게 하는 말이 방문 틈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손녀 서연이 방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있었고요. 미안하다, 내가 빨리 나갈게. 그렇게 말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술한 무릎으로는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으니까요. 한 달 후 결국 둘째 영희네 집으로 옮겼습니다. 영희는 35이고 남편 정우와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그래도 영희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계시니까 애가 공부에 집중을 못해. 자기도 눈치 보고 나도 신경 쓰이고. 애는 학교 가면 할머니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나 봐. 영희가 정우에게 푸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생 손자 준호는 학원 갈 시간에 맞춰 할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거든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있으면 온 가족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큰 아들과 딸이 함께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우리 집 저 집 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던데요. 영희가 팜플릿을 내밀었습니다.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요양원?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죠.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입니다. 참, 엄마 전세 만료되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 아파트 전세금인 2억 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금 빼서 요양원비로 쓰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건 제 돈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40년간 힘들게 모은 돈을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떠올랐어요. 자식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상처받고 외로워하던 분들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자식들은 제가 부담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눈치를 보며 사는 게 괴로웠고요. 이런 관계가 과연 가족일까 싶었습니다. 무릎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이 정말 좋아요. 민수와 영희가 데려간 요양원은 확실히 깔끔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최신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죠. 직원들도 친절하게 안내해줬고요. 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기본 200만 원이고 간병비 추가하시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장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제 전세금으로는 몇 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일단 며칠 체험해 보세요. 그렇게 일주일간 요양원 생활을 해봤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깨끗한 방, 규칙적인 식사, 체계적인 프로그램까지. 하지만 뭔가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오후 2시에는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방에 계셔야 해요. 면회는 일요일 오후에만 가능합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약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요.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같은 층 할머니들은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죠. 첫 주 일요일 민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집에서 나온 몸인데요. 두 번째 주에는 영희가 왔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바쁘시나 봐요. 간병사 김 선생의 말에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달 후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엄마 간병인을 구해볼까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지내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간병인 구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좋은 분은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고 남은 분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맞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간병인 박 선생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할머니, 약 시간이에요. 친절하긴 했지만 너무 간섭이 심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위험하다 안 된다고 말렸죠.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었어요. 밥값과 용돈까지 합치면 더 들었죠. 박 선생, 저는 다리만 불편하지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더 젊은 이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할머니, 전화 와요. 밥을 해주고 청소만 대충 하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고요. 이 선생, 좀 답답한데 바깥 공기 좀 쐴까요? 저는 바깥 나가는 건 계약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분도 2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 정 선생은 괜찮은 분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요리도 맛있게 해줬죠. 할머니, 제가 고향에 일이 생겨서 그만둬야겠어요. 하지만 3달 만에 떠났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이었죠. 그렇게 1년 동안 간병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적응하고 새로 설명하고 새로 관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비용도 점점 올랐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엔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간병인비 쓰시면 돈이 금방 떨어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걱정이었죠. 자기들이 받을 유산이 줄어든다는 걱정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돈만 들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정숙 씨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 씨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알게 된 분이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요양원도 가봤고 간병인도 써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제 사정을 털어놓았더니 정숙 씨가 놀라더군요. 언니가 그런 곳을 다녔다고요? 아니,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알아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저도 작년에 입주했는데 정말 좋아요. 월세도 싸고 시설도 좋고요. 정숙 씨 얘기를 들어보니 신기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주택이 있다는 거였어요. 월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17만 원이에요. 보증금도 1,000만 원 정도고요. 간병인 하루 비용보다도 싼 금액이었습니다. 한번 구경 가볼래요? 정숙 씨가 사는 복지주택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교통은 편했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정숙 씨 집은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딸린 원룸형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바닥에 단차가 전혀 없네요. 맞아요. 휠체어 타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설계됐거든요. 화장실에는 안전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고요. 이 빨간 버튼이 뭐예요? 비상벨이에요.
누르면 관리사무소로 바로 연결돼요. 응급 상황 때 쓰는 거죠. 침실 머리맡과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어요. 관리는 어떻게 돼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방문하세요. 안부도 묻고 필요한 것도 도와주시고요. 정숙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간병인처럼 24시간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준다는 거였어요. 주민들끼리는 어떠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다들 또래라서 대화가 잘 통해요. 아래층에 공동시설도 있고요.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살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좀 작긴 해요. 그리고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정숙 씨가 이야기해주는 복지주택 생활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만 60 이상이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돼요. 언니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 길로 LH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 여러 곳이 있었어요. 서울 근교에도 몇 곳 있었고요. 입주 자격을 확인해 보니 저는 조건에 맞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 기준 충족까지요. 이런 좋은 게 있는 줄 몰랐네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니.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신청서를 내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몇 곳을 더 견학했어요. 어떤 곳은 바로 입주가 가능했고 어떤 곳은 대기가 있었죠. 합격하셨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시내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복지주택이었어요. 월세 17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관리비까지 합쳐도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간병인 하루 비용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엄마 복지주택이라고요? 민수와 영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주택이야. 월세도 싸고 시설도 좋아. 제가 알아본 내용을 설명해줬지만 아이들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런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거기 들어가시면 창피해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차라리 좋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수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엄마 진짜 고집이 세시네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사위들까지 함께였죠.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복지주택 같은 데 들어가시면 외롭지 않으실까요?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 전세금 2억 원 때문이죠. 그 돈으로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희 남편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라는 걸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엄마, 제발. 그리고 너희들에게 의존하며 살지도 않을 거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40년간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아프니까 이제 너희 거 같니? 내가 알아서 쓰고 내가 챙길 거니까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마. 아이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힘들어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더 매달릴 줄 알았나 봐요. 진짜 괜찮겠어.
영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목소리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괜찮아야지.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홀가분하면서 마음은 아팠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참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주일 후 복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만 챙겼죠. 큰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박미영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인사하러 오셨어요. 저는 김순자예요. 반가워요. 이제 72이라는 순자 씨는 먼저 입주한 선배였습니다. 여기 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첫날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니 고마웠어요. 생활지원사 이 선생도 방문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비상벨 사용법은 알려드렸죠? 응급 상황엔 주저 말고 누르세요. 이 선생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확인하러 온다고 했어요. 첫 주말 1층 프로그램실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박미영 선생님입니다. 관리소장이 소개해 줬어요. 15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박수쳐 주셨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떤 일 하셨어요? 사회복지사 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보다 이런 시설 더 잘 아시겠네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복지주택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서 공기가 좋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죠. 점심에는 1층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혼자 요리하기 귀찮을 때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미영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같이 할까요? 순자 씨가 자주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잤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연락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해. 민수가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동안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행이에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곳이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전세금 2억 원은 그대로 제 통장에 있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로 쓰면 몇십 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진짜 노후 준비였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